여러분들 그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나의 재산으로 이제 산정되는 것들 이제 여기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3년 동안 변제한 변제 금액하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재산하고를 비교해서 3년 동안 내가 낼 변제금이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아야 됩니다. 개인회생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개인 재산이 5천만 원이라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3년 납부하면 얼마죠? 3,600만 원이죠. 그럼 내 개인 재산이 5천만 원이 되다 보면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건 기각됩니다. 그렇게 해서 내 개인 재산을 최대한 안 잡히도록 하는 게 그 사무실의 전문성이겠죠, 여러분들.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개인회생 진행하시면 어떠한 것들이 개인 재산으로 잡히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1. 현금, 2. 예금, 3. 보험, 4. 자동차, 5. 부동산, 6. 사업용 설비 재고 비품, 이건 개인 사업자들이겠죠. 그 다음에 7. 대여금 채권, 8. 매출금 채권, 9. 예상 퇴직금, 10. 기타인데 기타는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자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현금. 개인회생 진행하신 분들이 내 현금 농짝 속에 500만 원 있다. 이렇게 법원에 신고할 사람 있을까요? 예. 현금은 실무적으로 0원을 보통 냅니다. 물론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네, 집에 500만 원 현금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법원에 신고하시고. 두 번째 예금. 예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통합 계좌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 사람 인적사항을 치게 되면 모든 은행의 모든 통장이 싹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예금은 다 법원에 제출해요. 또 그런다고 여기서 바보같이 개인회생 한다고 1,000만 원 예금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 주면 어차피 기록 남습니다.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시면 안 돼요. 어차피 기록 남으니까.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. 보험도 여러분들 요새 이렇게 조회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쫙 나오거든요. 쫙 나오는데 이 보험은 내가 이제 보험을 해약했을 때 그 해약 환급금으로 받는 거 있죠. 이걸 각 보험회사에 그 해약 환급금에 관한 증명서들이 있어요. 지금 해약하면 얼마 나오는지.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발급받아서 이제 그거를 내 개인자에서 산정하게 돼요. 그리고 여기서 보험은 있잖아요. 보험 계약자가 해약금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험 계약자가 아니고 피보험자만 되는 경우, 그러니까 내 엄마가 보험 계약자고 내가 피보험자면 그거는 내가 개인 재산을 산정할 필요가 없어요. 왜? 이 보험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은 그 계약자인 엄마한테 가기 때문에. 네 번째, 자동차입니다. 여러분들 렌탈 리스는 개인 재산이 아니죠. 왜? 그건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. 근데 일반 이런 자기 명의로 있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가격을 산정하냐면 여러분들 법원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곳으로 SK 엔카 중고차 있잖아요. 거기 인터넷 보시면 거기 있는 데에서 그 평균 시가로 산정하라고 이제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만약에 내 지금 중고차 시세가 1,000만 원인데 내가 근저당부 설정을 800만 원 해놨으면 1,000만 원에서 80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200만 원만 내 개인 재산으로 산정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부동산인데 이제 부동산은 보통 자가가 있고 임대차가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자가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구분하셔야 될 게 아파트는 KB 국민 시세 거래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이제 얼마에 거래되는 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걸로 그 아파트에 대한 자가 산정을 하고요. 그다음에 연립주택은 KB 국민 시세가 안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그 실거래가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그 액수로 산정하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제 공시지가 있잖아요. 개별 주택 가격 여기에 곱하기 1.3배를 합니다.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산이라든지 토지 같은 게 있잖아요.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 신고가 그 인근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으면 그 액수로 기준하는데 그게 없으면 공시지가에서 곱하기 1.3배에서 개인재산을 잡게 돼요. 근데 임대차의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.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으면 임차보증금 있잖아요.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상업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하면 이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전액 내 개인 재산을 잡습니다. 하지만 주택 임대차 보증금은 각 지역에 따라서 면제해 주는 재산이 있어요. 그 면제 준 액수를 내 개인 재산으로 잡거든요. 실제 지금 서울은 3,700만 원이 임차 보증금 면제 재산이에요.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그 3,700만 원을 공제한 1,300만 원이 내 개인 재산이 되는 겁니다.
하지만 상가 임차보증금은 전액 내 개인재산으로 잡고요. 그 다음에 6. 뭐 사업용 설비, 재고, 비품. 이거는 개인사업자잖아요. 이제 이것도 너무나 양심적인 분이 뭐 하나 저기는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 다 이렇게 법원에 신고하신 분도 간혹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이제 하고 고정명령 나오면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재산 하고요.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. 그럼 내가 그 돈을 나중에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재산이 됩니다. 내가 내 가까운 친구 A, B, C한테 A한테 3천 빌려줬고 B한테 2천 빌려줬고 C한테 1,000만 원 빌려줬어요. 그럼 내가 6천만 원 받을 거 있잖아요. 그럼 이게 내 원칙적으로 개인재산을 잡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무실의 실력이 어떤 거에 차이 나냐면 부실 채권이라 해서 내가 받지 못할 채권이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게 개인재산으로 산입 안 되거든요. 내가 방금 A, B, C 3천, 2천, 1,000이잖아요. 근데 내가 A라는 놈한테 내가 이 돈 절대 받을 수 없어. 이걸 법원에 입증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인데 개인재산을 안 잡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재산이 3천만 원을 안 잡히게 되면 여러분들 그거 36개월로 하면 한 달에 약 80에서 90만 원의 변제할 액수가 차이가 나요.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적인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. 이런 하나하나가 그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자랑인데 그 지방에 있던 어떤 분은 1억짜리 공동증서가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이자나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있는 부실 채권이었거든요. 근데 법원한테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. 이 1억이 내 개인재산이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입증을 받으려고 압류, 추심, 채무 불이행자 명무, 재산조회 법원을 통해 싹 해가지고 그 1억짜리 채권, 그 빌려간 그 사람이 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를 법원에 입증해서 1억짜리 채권을 제가 개인재산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8번째, 외출금 채권이죠.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식당 같은 거 하시면 손님들이 신용카드 끊잖아요. 그러면 이제 3, 4일 있다가 이제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. 이것도 다 신고하셔야 되고 9번째, 그 사람 퇴직금입니다.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퇴직금이란 이름하고 퇴직연금이 달라요. 퇴직금은 현재에서 내 예상 퇴직금을 산정을 해서 그 절반을 개인재산으로 잡습니다. 그런데 퇴직이 일단 연금이 들어가면 이건 안 잡아요. 왜 그러냐면 연금법상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개인재산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. 그러니까 퇴직금은 2분의 1, 퇴직연금은 안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여러분들 그 현재 주식 시세 뭐 향후에 늘어나거나 뭐 감액되거나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현재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 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 개인재산 산입합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 개인재산 청산가치를 산정을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럼 내 거만 올리냐? 그게 아니에요. 그게. 결혼하신 분이면 그분의 배우자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짜르르 있는 거에 절반도 그대로 내 개인재산을 갖고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예상은 이제 3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갚아야 돼요.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개인재산을 낮추면 낮출수록 갚는 금액은 더 줄어들겠죠. 그러니까 이 내 청산가치인 개인재산을 낮출 수 있는 전문 사무실을 이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변제할 수 없는데 3년 갚으면 3,600이잖아요.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다 개인재산 넣었는데 막 개인재산 6천, 7천 되면 이상 개인재산 기각이에요, 기각.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달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한 가용소득이 100만 원 나오는 사람이면 내 개인재산은 죽었다 깨나도 3,600 이하로 내리던가 아니면 한 달에 갚는 금액을 더해서 내 개인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금을 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개인회생은 이런 거 잘하는데 내가 한 군데 알고 있어요. 저희 사무실. 저희 사무실 잘하거든요, 이거. 그러니까 이쪽, 뭐 연락처 이쪽인가요? 이쪽인가요? 이쪽이요? 이쪽이 나오니까 이 개인예산 잡는 거 개인회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겁니다.